문희환 목사와 일행이 25일 오후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장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준기 부위원장, 범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윤기복 부위원장, 천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덕신 부위원장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책임자 등 사회단체 책임일꾼, 기독교 목사들이 문희환 목사와 일행을 뜨겁게 맞이하고 그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연기 쪽에 저는 오미입니다. 문희환 목사는 비행장에서 오랫동안 희어졌던 친척들과 감격적인 산공을 했습니다. 난 지금 누군지 몰라서 그랬어. 아 근데 너를 얼마나 찾아보려고 그래서. 근데 난 찾다가 못해서 너무 들어왔다. 근데 난 어제야 소식을 듣고 네가 살아있다는 거 어제 알았어. 아이고. 어린이들이 문희환 목사와 일행에게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고마워. 문희환 목사는 평양 도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대하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양 땅을 밟으면서 민족의 분단을 막고 남북의 동족이 피로써 피를 씻는 참담한 비극을 방지해보고자 모든 방해와 곤란을 무릅쓰고서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은 것은 1948년 4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1년 긴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구 선생이 걸으셨던 같은 길을 걸어 비록 판문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북경을 거쳐서 오긴 했지만 오늘 제가 평양 땅을 밟게 된 이 벅찬 감회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구 선생은 그때 서울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시 한 구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밟고 가는 눈 덮인 들판길 조심하여 헛밟지 말지어다. 오늘 걷는 나의 발자취에 뒤에 오는 이의 표식이 될 것이니. 그때 김구 선생의 느낌이 바로 지금의 나의 느낌이라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에 대한 온결의 불타는 염원은 이상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비등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동안 거의 반세기에 걸쳐 분단의 치욕을 씻으려고 남쪽 민중들은 독자 세력과 막강한 군사 세력, 경제력을 구사하는 외세와 싸워 이제 마침내 도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운명적 지점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남에서 부르짖어온 인권의 문제도 민주화의 문제도 결국은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오랜 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서부터
한 번 평양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서로 현금을 열어놓고 민족의 미래에 관하여 진정으로 기탄 없는 대화를 교환할 수는 없을까 간절한 염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1988년이 저물어가는 섣달 금음날 밤 저는 영상에 잠겨 있다가 불현듯이 평양길을 떠나는 환상을 그리면서 서울 남대문정거장을 찾아가 표 파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평양 가는 기차표를 팔아달라고 떼를 쓰는 장면을 묘사하는 시를 썼습니다. 평양을 한 번 다녀오지 않고서는 못 가기였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설날 즉 1989년 정월 메시지를 통하여 김일성 수석께서 한번 평양을 방문해 보라는 초청을 발표하셨던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야인이며 어떠한 형태의 권력이나 권위를 배경으로 하고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뵙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 평양 땅을 밟으며 남한 4천만 민중들의 뜨거운 시선이 내 등 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이번에 평양 방문이 어떤 결과와 성과를 가져올지는 지금 아무것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제가 금단의 땅이었던 이것을 찾아왔다는 것, 김일성 주석과 더불어 서로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뜨겁게 부둥켜 안고 민족의 빛나는 미래에 대하여 서로가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의 상징적인 뜻을 생각하는 것뿐만으로 저는 기쁨과 가슴의 고동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김 선장은 통일의 비원을 이루지 못하고 동독의 총탄에 쓰러져 가셨지만 우리는 이제 그 뼈아픈 실패를 결코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런 결의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 민족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못함으로써 일제시대 때 옥중에서 목숨을 잃은 시인 윤동주는 저의 중마지 고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상의 과정은 통일이며 아무런 조건 없이 통일이라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선이라고 절규하면서 독재자의 손에 암살당한 장준하는 나의 둘도 없는 마음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던 윤동주의 마음,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외쳤던 장준하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면서 김일성 수석 동지를 만나고자 합니다. 남북 6천만 민족 각 사람의 마음속에 저희 같은 뜻과 염원이 전해지기를 맞이하는 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도착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남조선의 문익환 목사를 접견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27일 조광국반부를 방문하고 있는 남조선의 문익환 목사를 접견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문익환 목사와 공포에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먼저 문익환 목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내놓은 북남 지도급 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 소집 제안의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이번에 우리의 초청 제의를 받아들이고 효양을 방문한 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그의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민주주의자 통일이고 통일이자 민주주의라고 한 문익환 목사의 주장이 매우 좋은 이념이라고 하시면서 민주주의와 통일,
통일과 민주주의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 통일은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 연방제 방식에 의하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가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연방제에 의한 통일은 국가남이 잘 토론하여 단번에 실현시킬 수도 있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실현시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의 긴장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통일을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실현하자면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며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통일 위협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 통일은 온 민족의 거적적인 위협인 것만큼 누구든지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찾아오겠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오라고 하시면서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날 우익한 목사와 그 일행을 위해서 오찬을 마련하셨습니다. 오찬에는 우익한 목사와 그 일행인 정경모, 유원호 그리고 황소경이 초대되었습니다. 남조선의 문익한 목사의 숙소를 방문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숙소에서 문익한 목사와 그 일행이 영접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문익한 목사와 동포의 정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 지도급 인사들의 정치 협상회의에 참가하도록 노태우 대통령과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 김수환 추기경, 백기환 선생을 평양에 초청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평양을 집단적으로 방문하여도 좋고 개별적으로 방문하여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자는 것이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국가남이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 통일은 연방제 방식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연방국가는 철저히 자주화, 중립화, 분립국가담화된 통일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리산 가족들의 내왕, 북남 사이의 철도 연결, 금강산 공동개발 문제를 비롯한 경제, 문화 및 인도적 문제들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날 문익한 목사와 일행을 위해서 오찬을 마련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문익한 목사에게 앞으로 자주 평양에 오라고 하시면서 그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지금부터 남조선의 전국 민족 민주운동연합 고문인 문익환 목사 일행과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관계 일꾼들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준기 부위원장이 남조선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인 문익환 목사 일행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 일꾼들과 협의하고 채택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남조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인 문익환 선생의 배양 방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문익환 목사를 2차례 접견하셨으며 문익환 목사 일행은 배양과 지방의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정치, 경제, 문화 시설물들을 참관하고 예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문익환 목사 일행은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일꾼들과 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합의하고 채택했습니다. 이제부터 공동성명 전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남조선의 문익환 목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민족통일 문제를 협의하며 아울러 현재 침체 상태에 있는 북과 남의 당국대 당국, 국회 대 국회의 통일협상 및 민간 차원의 모든 접촉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3월 25일부터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문익환 목사는 김일성 주석의 접견을 받고 서로가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는 열의에 넘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문익환 목사와 그 일행은 체류기간 평양 봉수교회에서 거행된 뜻깊은 부활절 예배를 범으로써 민족의 부활을 말해주는 통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견고히 굳힐 수 있었으며 또한 장충 가톨릭 교회 미사에 참가하여 조선 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 조선 천주교인 협회 중앙위원회 교직자들과 담화를 나눔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통한 상호간의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또한 그 옛날 서산대사가 기거하던 매양산 보현사를 방문하여 그곳 스님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문화적, 정신적인 공통성과 애세에 대항하여 민족적 긍지를 지키려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문익환 목사 일행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들과 동포에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민족 통일 문제에 대한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거단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인 정준기, 윤기복,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여현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병수가 참가하였으며 남에서는 문익환 목사와 정경모가 참가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측은 문익환 목사와 그 일행의 평양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하였으며 특히 문익환 목사가 고려임에도 불구하고 리엄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직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되는 길을 찾으려는 일념에서 평양 방문의 용단을 내린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회담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측은 북에서나 남에서나 조국통일이 열망이 높아가고 전반적인 국제정세도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변화되고 있는 현 정세에 맞게 전 민족적인 통일 노력을 배가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측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서 무엇보다도 북과 남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스러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의 도발성과 위험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자면 북남 고위급 정치 군사회담을 실현하여 정치 군사적 대결부터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조미 남조선 사이의 3자 회담을 열어 조미 사이의 현 정전 협정을 보다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아울러 북남 사이의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측은 민족의 통일은 북과 남의 현 제도를 그대로 두고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용인하며 자치제에 근거하여 두 지역 정부가 하나의 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로 지도급 인사들의 정치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측은 민족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는 쌍방의 대화를 당국자가 독점하는 일이 없이 각계각층의 민간급 대화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남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대화 창구 일원화를 배격하였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측은 우리나라를 영구히 둘로 분열시키려는 두개조선 조작 책동과 두개조선을 추구하는 교차 접촉, 교차 승인, UN 동시 가입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였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측은 현 시점에서 북남 사이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과 남의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순수한 민족적 입장에서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측의 평양 방문 초청과 따뜻한 환대 사의를 표하였으며 자신의 평양 방문이 북의 통일 의지를 직접 확인하며 남북의 화해와 교류와 접촉의 길을 트는 계기가 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나라의 분열을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며 가까운 시일 안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민중과 민족의 부활은 자주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이 일체임을 천명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 문제와 함께 교류 문제도 병행하여 해결해야 하며 남북 교류가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리산 가족 문제와 경제 교류 문제 등 여러 부분에 걸쳐 회담과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대화 창구 일원화를 반대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대화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만 남북 당국과 양측 국회 사이의 대화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남북이 연방제로 나아가는 것은 두 지역 간의 현실적 차이와 민족 통일의 절박성에 비추어 필연적인 역사의 요청임을 지적하면서 연방 국가의 단계적 창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남북이 소위와 아집을 버리고 대승적 입장에서 서로 단합함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과시하고 통일이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솔직한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서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상치되는 이해와 주장을 넘어 14 남북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2.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두개 조선 정책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민족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쌍방은 정치 군사 해랑을 추진시켜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비상가정 문제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다방을 압도하거나 다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 방도로서는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5. 쌍방은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은 북남 대화와 평화 및 통일이 성취와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측은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 기간에는 대화가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문익환 목사는 올해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 기간 북에서 취한 유연한 대화 자세를 평가하였다. 6. 문익환 목사는 교차 승인, 교차 접촉에 대한 북의 거부적 입장과 통일 의지를 확인하고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측은 문익환 목사가 주장하는 북남 교류와 점진적인 연방제 통일 방안이 북의 조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7. 쌍방은 우리 민족이 굳게 단결해야 할 필요성과 그 절박성을 통감하면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며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나라의 통일 위협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한 공동의 염원을 표시하였다. 8.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측은 전 민년의 보원민족 대소집 제안을 지지하고 문익환 목사는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평양 축전에 참가하려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지지하며 쌍방은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인내성 있게 노력한다. 9. 쌍방은 이상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합의가 그 후 북남 사이의 다각적인 공식 대화에서 협의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실천 대책을 북남 당국과 제정당 단체들에 건의한다. 북남 인민들의 거세찬 통일연망을 바탕으로 하여 실현된 문익환 목사의 이번 대항 방문은 우리나라 민족통일운동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쾌거이다. 쌍방은 문익환 목사의 뜻깊은 대항 방문이 통일이냐 영구 분열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 민족을 올바른 애국의 길로 이끄는 고무적인 힘이 될 것이며 북과 남 사이에 쌓여온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사상과 신앙,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단합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북남 대화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쌍방의 접촉과 교류 길을 터놓는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임을 확인한다. 쌍방은 문익환 목사의 대항 방문이 해당 당사자들 사이에 다 같이 유익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쌍방의 합의의 결과는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양심을 지닌 북과 남의 어느 누구에게도 긍정적으로
드려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1989년 4월 2일 평양 아래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 동지하고 전국 민족민주운동 연합고문 문익환 목사 선생의 수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조선의 전민년 고문인 문익환 목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리둥절합니다. 기자회견 많이 해봤는데 많아서 한 10여 명 정도의 기자들 앞에서 회견을 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여온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회견을 하게 되니까 시골에서 온 닭이 큰 장에서 어리둥절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성실하게 살고 진정한 민족의 하나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도 와서 앉는 거구나 하는 그런 역사의 교훈도 왔습니다. 정말 역사를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역사처럼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50년에 걸친 분단 속에서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정말 극복한다고 하는 변증법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이냐고 하는 걸 실감을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그 연두 신년사에서 저를 불러주셨고 또 그리고 이번에 와 있는 동안에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고 이틀에 걸쳐 7시간 이상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처음에 올 때 말했던 것처럼 입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김일성 주석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돌던 전민족의 바로 그것은 아무도 배신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경건한 심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접대와 그리고 허심탄회한 담화 이야기 나눈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제가 숙소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보살펴주는 여러분들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희들을 환영해준 이 북쪽에 있는 내 사랑하는 결애들 내 뜨거운 심정 평생 잊을 수 없고 그것은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배신하면 날벼락을 맞을 거다. 그런 심정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여기 올 수 있게 해준 것은 남쪽에 있는 민중들의 뜨거운 열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바라는 남쪽의 이 결애들의 뜨거운 열이가 오늘 저를 여기 있게 해줬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면서 이 분단을 극복을 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자네거나 그 생각입니다. 여기 와서 며칠 있는 동안에 꼭 이틀 저녁을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이 중대한 책임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의와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이 회담에 임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자신 지금까지 휴전선 이남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통일을 바라기는 했지만 그래서 내 책임은 우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쪽의 나라가 참 민주적인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 자주를 일으키고 민족 통일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있는 힘을 사실은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번에 제가 평양에 와서 발을 내디디고 평양에 계시는 김일성 주석님 블레시아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같이 현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라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내 조국의 일원이다. 그런 자격을 획득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대한민국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한 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생을 살아감과 동시에 북쪽의 모든 것도 나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책임 있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바른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올 때 사실은 큰 성과를 생각한 것은 아니고 경색되어가고 있는 남북 관계를 클 수만 있었으면 그것으로서 제 사명은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틀 뿐만 아니라 덤이라고 할까요?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이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전개되고 있는 일들, 그것을 심도 있게 직접 북쪽의 당사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있던 북쪽의 문제들을 정말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심도 있게 이해를 함으로써 이 북쪽의 인민들과 남쪽의 민중들이 근 50년에 걸친 민족 분단이라고 하는 이 치욕을 하루속히 씻어버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말하자면 진정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도였습니다. 사실 욕심은 그 정도였고요. 여기서 당국 대 당국, 국회 대 국회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민간 차원의 기초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 그것은 정말 덤이라도 둘째, 셋째가는 덤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동안에 한 줄밖에 안 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로서는 분에 넘치는 이 민족사적인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의 이 갈라진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전반의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시각을 저는 조금도 잃지는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계사적인 중요한 사명을 가진 일이다. 저는 그런 시각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하실 테니까 그러한 제 심정으로 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제 얘기를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익환 목사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제기해 주십시오. 노동신문사 기자입니다. 저는 먼저 문익환 선생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신 데 대해서 우리 신문사 기자들, 편집원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선생이 이번 평양 방문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과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올린 성과가 아니라 북의 인민과 남쪽의 민중의 그 통일열망이 이런 성과를 올렸다.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가 판문점을 통해서 오지 못해서 참 천만 유감이지만 또 어쩌면 판문점을 통하지 못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건 참 유감이지만은 아무튼 민간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가 길을 트고 왔었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아직 반밖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성과는 제가 서울로 돌아가서 붙잡혀 들어가면 미완성 성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붙잡혀 들어가는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저는 오히려 이 감옥을 즐기는 교도소 체질이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만 그러나 이번만은 붙잡혀 들어가지 않고 서울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한당국에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 그렇게 돼야 제가 목적했던 첫째 목적 남과 북의 길을 트는 일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북쪽의 여러 당국자들도 굉장히 마음을 쓰고 계시는 줄 알고 또 남쪽에 있는 그 민중운동들도 굉장한 그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은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못한 성과가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미완성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당국 대 당국, 국회 대 국회의 교류와 대화 이전에 민간 차원의 대화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무슨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민중의 시대에 그 인민과 민중이 만나서 할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문제를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방향을 밝히는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이 당국 대 당국, 국회 대 국회 이 회담에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런 많은 각방면에 걸친 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결론, 그것을 걸러서 공식화하는 일을 국회 차원이나 그 당국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민간 차원의 대화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토론들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민간 차원의 광범위한 이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정말 정부 당국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일이 있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과 북의 진정 장벽을 여는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오늘 아침에 아까 11시에 설명함으로써 1단계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당국 대 당국, 국회 대 국회 차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것을 성사시켜 주어야 이번 제5일이 성과를 제대로 거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점도 성과로서는 미완성 성과,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올리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과, 미완성 성과가 아니고 분명한 성과는 제가 처음에 올 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과 마음, 눈과 눈으로 하는 대화에서 저는 이 남쪽의 문제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달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이해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북을 남쪽에서 이북을 보던 사람으로서 이북을 와서 여기 실정 루트로 보고 이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것으로서 제 시각을 바로잡고 제 시야를 여는데 굉장한 그 성과를 거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뜻밖의 여기 와서 많은 일가 친척들을 소식 모르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 교회에 가서 그동안에 신앙인으로서 민족 문제를 보는 그런 시각들을, 그런 점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제기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통신사 기자입니다. 지금 남선 당국자들은 선생이 서울로 가면 국가보안법으로 집합에 나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잘못된 법은 얻어맞아 터지면서 깨는 길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가서 잡아놓으면 또 들어가서 징역 살면서 그러면 문 목사 민족 문제 풀려고 좋은 일 하다가 또 왔는데 왜 집어넣었어 하고 민중들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들어가는 거 별로 걱정 않고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남쪽의 민주운동 세력이 조금 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겁니다. 그동안 86년에 제가 이장으로 했던 민통년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 내 이장당 전체 간부 전체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상실까지 깼지만 그것으로서 민통년은 정부는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옥에서 그랬어요. 이제 민통년 사무실은 서대문 감옥이야 힘들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나오더니 밖에 엄연히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민통년일을 그전보다 썩 잘해갖고 87년 6월 민중항쟁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민통년은 25단체 연합체인데 이번에 그 조직된 전민련은 200여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저를 위한 환영회를 위해서 전민련, 그 다음에 전대협, 그 밖에 많은 단체가 탄압을 했어요. 뭐 깨울 테면 깨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나 정부가 그런 무모한 일을 안 해주고 제가 무사히 돌아가도록 해줘서 남북관계를 큰 일을 막지 않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의도를 정말 알아서 정말 당국대 당국, 국회대 국회, 그 다음에 민간 차원의 모든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통일운동을 제대로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소재 얘기해 주십시오. 네, 기자입니다. 선생은 전민련 공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범민족대 조직을 위해서 지난 기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범민족대가 조직되겠는지 말하자면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평화대회 때 범민족대회를 열자고 하는 제안을 바로 제가 그 제안서를 제가 낭독한 사람입니다. 그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문제도 지금 이 남한의 정부가 청소년 축제와 함께 예배회담마저 강력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한에서 우리가 운동을 해오는 사람들은 한 번도 해도 좋다고 하는 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안 된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그것을 해낼 만한 이제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내느냐고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그런 걸 터득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낼 겁니다. 그리고 해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민족 대회 꼭 이루어지도록. 또 여러분들도 신문기자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 여론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게 여러분이 기여해 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노동청년사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기회에 국가남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987년 7월 8일 제가 네 번째 감옥에서 나와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한국인 신문기자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 국내는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은 달리고 있는데 해외 교포들까지 그려줘서 되겠어? 해외 교포들 사이에는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해서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국내 평행선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줘. 제가 그런 부탁을 87년 7월에 나와가지고 신문기자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국내 문제가 제대로 안 풀 때 저도 한때 아주 국외로 나가서 이 평행선을 서로 만날 수 있는 평행선을 만나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일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해외 교포들 무슨 눈치 볼 게 있어요. 정말 그 남과 북을 다 같은 조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잘 되는 점, 북에 잘 되는 점, 남의 안 되는 점, 북에 안 되는 점, 지식인들을 딱 가리면서 이 서로 만나서 이 평행선이 만나서 새로운 역사적인 장을 여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포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구심점이 없는 사회여서 이 운동체들이 갈래갈래 갈려지고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 소양주의, 파벌 이런 것들이 가세를 해서 교토사회 운동이 사실은 그렇게 원만하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한 운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고무적인 사실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심점이 없는 것인데 이 구심점을 정말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한 점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통일.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조국이 분단돼서 서로 주거니 괴련이 욕지거리 하는 것이 이 해외에서 사는 것이 살면서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습니까? 정말 통일된 조국이 됨으로써 교포들이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정말 이 새나라 이름이 뭐가 되겠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통일된 조국의 시민으로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 그것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소그룹주의, 소형주의 혹은 감정 이런 것들을 정말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구심점 하나에 모여서 조국 통일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날은 그겁니다. 또 대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포근하 지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상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남조선의 전민년 고문인 문익환 목사 일행과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관계 일꾼들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익환 목사는 출발에 앞서 비행장에서 수십 년 만에 만났던 친척들과 작별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연회 비서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호담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준기 부위원장, 범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회단 단장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윤기국 부위원장과 기타 정당 사회단체 책임일꾼들, 종교단체 책임자들, 기독교 목사들이 문익환 목사와 일행을 동포의 정으로 따뜻이 바래웠습니다. 문익환 목사와 일행은 공화국 국방부를 방문하는 기간 혈육의 뜨거운 정 넘치는 환영과 환대를 베풀어주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 통일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후 3시 비행기는 평양 비행장을 떠났습니다.